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8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코스피 200 지수를 시간대별로 쭉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1, 주, 월 이렇게 세 가지 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게 위로 가고 있어요. 예, 일봉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을 봤더니 주봉도 상승하고 있어요. 월봉을 봤더니 이제 막 하락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하려는 힘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고, 주봉이나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느끼는 건 드디어 상승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끊임없이 상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일주월은 그렇습니다. 일주월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상승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상승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봉, 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보겠다. 그럼 제가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보시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상승이냐? 그건 물음표예요. 이게 계속 대세 상승을 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강하게 갈 거라면 여기 290을 찍고 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가야 그나마 위로 가기에 유리해집니다. 봉이.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면 지금 아래 꼬리가 없이 올라가는 거라 위에서 누르면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일단 내려가야 돼요. 지금은 다시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월봉이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주봉을 가지고 계속 그냥 끌고 올라가면 월봉은 전혀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주봉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주봉이 무너지면 상승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흐름은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이건 강력한 하락이니까 하락을 준비하세요. 이건 무조건 하방에다 배팅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단기적인 흐름, 특히 월봉까지도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봉은 조금 더 다른 봉이에요. 자, 이제 3개월 봉과 6개월 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6개월 봉입니다. 6개월 봉, 이건 3개월 봉이에요. 보시면
3개월 봉과 6개월 봉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개월 봉을 봤더니 눌러요.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봉을 봤을 때는, 예, 월봉을 봤을 때는 자, 월봉을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예, 끝났는데, 예, 분기봉을 봤더니 하락 추세 중이에요. 예, 되셨죠? 300부터 322 여기 구간, 요 구간이 매도자의 영역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보면 지금이 상승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분기봉을 봤더니 매도치기 딱 좋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작게 보면 상방이지만 크게 보면 상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올랐냐? 그죠? 하단선이 없는데 왜 여기서 올랐냐? 6개월 봉을 봤더니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봉의 하단선에서, 예, 상승시켜 놨더니 3개월 봉의 상단선에서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힌 거죠. 예. 6개월 봉의 하단선과 3개월 봉의 상단선 사이에 갇힌 거기 때문에 여기가 278이고 여기가 322까지니까, 그죠? 278에서 322까지 요게 박스가 만들어진 거죠. 278은 6개월 봉이고 그 다음에 322는 분기봉이에요. 네.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흐름은 278과 322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볼 거예요. 미래. 미래를 보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됐죠? 지금 상태에서, 예, 이번 달에 끝난다고 해도 다음 달에 하단선은 295 수준이에요. 예, 295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예, 이 상태로 올라간다고 해도 매수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상태로 올라가면 매수가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저가 깨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향후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랫꼬리가 필요해요. 아랫꼬리가 확실히 길어야 돼. 아랫꼬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다음 달에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랫꼬리를 만들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그리게 되면 이건 상승하기 유리한 봉이 아니라 하락하기 유리한 봉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음 달에. 근데 지금이 11월 달이에요. 다음 달은 12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봉은 12월에 상승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게 다음 분기예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1월과 3월이죠. 1월과 3월인데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자, 매수가 자체가 이번 분기 저가에 가까워요. 그쵸? 그리고 상단선 자체는 지금 위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음 분기를 시작하면 얼마 오르지 못하고 눌린 다음에 이번 분기 저가 부분까지는 갔다 와야 상승의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상승이 올 게 아니라면, 강한 상승이 올 게 아니라면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쨌든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반년, 즉 6개월 봉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꺾였죠. 근데 여기서 또 꺾여요. 이 얘기는 하단선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 하단선이 무너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번 반기? 예, 이번 반기죠. 그러니까 올해 말이 지금 위치에서 끝난다고 해도 290 언더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3개월 봉을 보나 6개월 봉을 보나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올해가 끝났어. 300에서 끝났어. 그래도 290대 아래로는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리면 지금 만들어진 요 하단선도 망가질 거예요. 하단선이 위를 보는데 이게 망가질 거라고요. 그럼 이거마저 망가지면 아래로 열리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열었냐면 여기까지 열었어요. 여기가 230 정도 돼요. 40, 30. 예. 230보다 낮아요. 220에서 230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이 더 나온다.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 220대까지 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인데 요 위치가 19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맥수로 열어놓은 게 190에서 200 사이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코로나 저점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278이 저점이든가, 지금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278이 저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승만 온다. 네? 지금의 흐름을 정의할 때 278이 저점이다. 이게 저점이면 앞으로 상승만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지난 거예요. 2022년 9월 달에 저 장대 음봉은 바닥인 거죠. 그리고 저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현물을 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팔아야 될 돈이 130조가 넘어요. 그러면 대세 상승을 할 건데 개인은 130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올리겠죠. 근데 만약 278이 바닥이 아니라면, 그게 두 번째잖아요. 278이 바닥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연말에
지금보다 더 내린다면, 지금이 304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올해를 마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래가 열리겠죠. 아래가 열린다. 아래가 하나만 열려요? 다 열리잖아요. 특히 반기봉의 목표 수치는 뭐 220대와 19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상승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상승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올해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바닥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일목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기봉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반기도 그래요. 반기. 근데 반기는 조금 더 심각해요. 분기는 사실 하락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정보를 그렇게 심하게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기는 아예 목표치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290 언더다. 12월 종가가 290 언더라면 저는 확률이 정말 크다고 봐요. 왜냐면 290 언더면 충분히 278을 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78이 무너지고 나면 저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봉이 기로예요. 일봉과 주봉은 누가 봐도 상방입니다. 이걸 보고 하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봉과 주봉을 보고는 무조건 상승을 외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저 흐름을 보고 저게 하락이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상승하려고 그린 차트가 맞다고 봐요. 근데 저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분기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월봉은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월봉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분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버티느냐예요. 자, 분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월봉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만약 월봉도 밀리면, 월봉이 주봉과 일봉을 데리고 상승하면 괜찮은데 분기봉에 눌려가지고 무너진다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봉과 주봉의 상승세의 승리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분기봉의 하락이 성공하게 될지는 앞으로 2달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2달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승에 성공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을 하는데 11월 달에 상승하다가 월봉이 미끄러지면 12월에 크게 빠지고 1월에 진짜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올해 내리는 건 반기의 P 하단선,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 아래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큰 하락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월봉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월봉이 많이 올라야 돼요. 윗골이 달린 양봉이나 십자봉,
윗꼬리 달린 음봉 이런 식으로 그리면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미래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12월의 종가가 280 언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280이 바닥이 아니라 저 밑에 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닥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미래는 바닥이 이자가 아니라 일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의 반기봉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은 2개월이 332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280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제가 보기엔 320 이상까지는 가야 돼요. 320 이상까지는 가야 돼. 그렇게 끝내든지 아니면 280 밑으로 끝내든지. 그럼 위로 20% 아래로 20%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일목균형도 상으로 봤을 때 320이 위는 어렵다고 봤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상단 하단이 278과 320인데 올해의 종가가 322 근처에 끝날 거냐 아니면 278 근처에 끝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년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은 한 1조 1천억 정도 돼요. 1조 1천억. 대충 계산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누적으로 1조 2천억의 돈으로 방향성을 가져간 적은 흔치는 않아요. 보통 3조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매도도 똑같아요. 매도도 3조 이상 되거나 매수도 3조 이상 되면 그 방향이 많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3조 이상 했어. 그러면 그 만기는 매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로 3조 이상으로 갔어? 그러면 그때는 매도로 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1조 원 범위, 1조 원 범위나 또는 2조 원 초반대까지, 매도 2조 초반, 매수 2조 초반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물의 거래를 봤을 때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현물이고요. 지금 현물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계속 매수해야 돼요. 연말까지.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외국인은 그냥 올해 말까지 계속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매수를 푸는 순간 하락이 올 거고, 하락이 오는 순간 목표하는 지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278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이 올 거고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저점을 향해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월봉의 일목균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목균형도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먼저 찍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먼저 찍은 다음에 선행 스팬을 안 찍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의 역사 3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승할 확률은 제로. 이번에 오르면 최초로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로 봤을 때는 제로입니다. 제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가 과거에 그냥 어쨌든 투자 심리도 하나 가지고 분석을 했었던 그 상태와는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투자 심리도 하나만을 보고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봉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분석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다르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분석한 것도 본인이 믿지를 못하면 분석을 뭐하러 해요. 그냥 찍지. 그래서 지금 제 상태에서는 저는 하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디서 태울 거냐, 지금 남아있는 예수금을 어디서 태울 거냐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봉이요, 봉. 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만나는 시점을 보세요. 자, 여기서 만났죠.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 그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이게 검정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입니다.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딜 만났다? 여기서 선행 스팬을 만나죠. 그러니까 볼벤 20 하단, 선행 스팬 만나잖아요. 이게 언제냐? 1989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봉이 올랐다가 내리죠. 내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을 만나죠. 여기서도 만났잖아요. 이건 1994년 그 리만 아니다. IMF 터지기 직전의 흐름이에요. 그쵸? 그때도 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데는 볼벤 20 하단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선행 스팬을 먼저 만났어요. 이런 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경우는 무시한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내려갈 때 선행 스팬을 먼저 만났고, 이건 볼린저 밴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건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이때도 볼벤하고, 그죠? 볼벤 먼저 만나고 선행 스팬 만났잖아요. 동시에 만났죠. 여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 번이죠? 89년도, 그 다음에 94년도,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여기도 선행 스팬을 먼저 만났고, 여기도 선행 스팬을 만났고, 여기도 선행 스팬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무시하자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의 현상과 다르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을 만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이게 네 번째. 자, 마지막이 지금이죠. 마지막이 지금이에요. 만났잖아요.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요. 이렇게 선행 스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행위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봉이 음봉으로 뒤로 밀리면 이게 밑으로 하락해서 선행 스팬을 만나러 가면 단순하게 선행 스팬을 만나고 나서 상승으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봉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월봉만 내려가면 되는데 월봉이 내려가면서 분기봉, 반기봉을 다 박살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내려가면 주봉도 다 망가져요. 그럼 주봉, 단기적인 주봉 망가지죠. 월봉 망가지죠. 분기봉, 반기봉 싹 다 망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반기봉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220대까지 열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과거의 케이스로 보시면, 자, 이게 총 4번 있었잖아요. 여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이요. 지금 5번째라고요. 근데 4번 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4번 다. 4번 다 하락했어요. 지금이 5번째.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를 보고 아 이거는 지금 대세 상승을 시작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르면 그냥 욕을 먹어야죠. 제 입장에서는 지수가 오르면 욕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제 위치에선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상승한 적이 없어요. 이 구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선행 스팬을 터치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하락이 다 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4번의 경우는 심해요. 네. 언제냐? IMF 터질 때, 리만 브라더스 터질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무역 분쟁할 때, 뒤에 다 폭락이 왔어요. 근데 이번은 아니겠지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2달. 앞으로 2달 동안 322까지 올라가면 어쩌면 제 분석은 잘못된 거고, 저와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분들의 주장이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280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280쪽으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과거의 4번의 사례를 답습하는 과정이 될 거고, 지난 4번의 사례요. 자, 지난 4번의 사례가 언제다? 1990년, 1990년과 1996년, 그 다음에 2008년, 그리고 2018년. 그 흐름을 답습하는 과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상태에서 280대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반기봉의 특성상 220대까지는 열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간다. 그럼 보장은 없죠. 근데 열린다예요. 열린다. 열린다라는 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12월까지는 계속 하락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승뷰를 주장하고 싶다면 290 아래에서 278, 그 사이에선 상승을 주장할 수 있어요. 290에서 278 사이, 코스피 200 지수로. 근데 300을 넘어간 상태에서 상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올라가면 320대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맥스예요. 이번 12월 달까지. 만약에 성공하면 어쩌면 과거와 다른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심한 하락이 앞으로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이거 반기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하락을 막고 있는 거구나. 이게 생명을 다하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는데, 이 봉이 생명이 다할 때 322에서 마감할 거냐, 278에서 마감할 거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재가 터지면 안 돼요. 연말까지 악재는 하나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재 뜨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 죽는 거예요. 예, 지금 하락을 막아주는 모든 힘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악재는 뜨면 안 된다. 그리고 악재가 뜨면 그게 매수의 찬스는 아닐 거다. 예? 악재는 이제 악재입니다. 악재가 없어야 위로 가는 거고, 악재가 뜬다면 지수는 278을 향해 갈 거고, 278을 향해 가는 그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한, 예, 내년의 상승은 상반기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본 봉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는 저는 상방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봉이 음봉으로 한번 죽으면, 예, 꺾이는 거예요. 예, 주봉이 음봉으로 죽으면, 예, 왜냐하면 그건 분기봉이 눌렀다는 얘기고, 분기봉이 누른 걸 주봉이 수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서 매도로 돌려버리면, 예,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매수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리면 매수 찬스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상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내리면 그다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